안녕하세요. 정구의 기업 안전 보기 정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회사는 MSC라는 회사예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외식은 힘들고 배달 음식은 먹기 질리고 그래서 가정 간편식 밀키트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보통 HMR 긍정 관련주라고 하면 제일제당이나 풀무원, 동원 F&B 같은 식품업체를 떠올릴 거예요. 근데 이 식품에 들어가는 향신료나 소스 같은 식품 첨가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전망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사 중에 퍼가 7도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좀 생소한 회사일 텐데 그 회사 이름이 MSC라는 회사예요. 보면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이런 식품 관련 산업이 커지면 그런 식품 첨가제를 만드는 곳도 아마 좋아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MSC가 어떤 곳이냐면 이게 보통 기업에 납품하는 회사라서 저희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40년이나 된 식품 첨가물 회사예요. 이 MSC가 뭐냐면 이 보면 명신화성 공업주식회사로 1974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명신의 약자가 아마 MS인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MSC가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카라기난이라는 거예요. 카라기난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죠.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조미식품 가공 이쪽은 뭐 쉽게 말해서 뭐 머스터드 소스, 칠리 소스, 뭐 한천, 치킨 엑기스, 뭐 오미자 농축액, 무슨 분말 뭐 이런 거 같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요리할 때 보면 재료 빼고 뭐 소스나 어떤 첨가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만드는데 그걸 조미식품 가공이라고 이제 매출을 잡아놓은 거고요. 뭐 색소는 우리가 알듯이 뭐 식용색소고 음료 제품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매출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이 카라기난이 뭐냐면 이런 해초에서 그 추출을 해서 카라기난이라는 이런 가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루를 뭐에 쓰냐면 보통 이해를 쉽게 드리려면 제가 젤라틴이나 한천은 아시나요? 보통 젤라틴은 푸딩이나 젤리 같은 그 탱탱한 디저트 만들 때 쓰고 한천은 양갱같이 좀 무른 젤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젤리를 만들 때 쓰는 재료거든요. 근데 이 카라기난은 뭐냐면 어, 젤라틴이나 한천의 용도랑 비슷해요. 일종의 뭐 근데 개인은 잘 안 쓰고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쓰는 식품 첨가제예요. 이게 보면 설탕이나 뭐 분말 같은 거랑 섞으면 탄성이 강화되고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생겨서 햄이나 젤리, 푸딩, 부드러운 크림 같은 거에 많이 첨가하는 그 첨가제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고기나 이런 거 넣고 카라기난이랑 섞고 반죽을 해서 하면 탄성이 강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뭐 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부드럽고 약간 더 탄탄해지는 일종의 그런 식감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에 파는가? 보면 매출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식품회사에서 쓰겠죠. 뭐 삼양이나 아니면 CJ 제일제당, 농심, 롯데 이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이 판매처를 다수 확보해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마 40년이나 된 회사니까 아마 판매처를 뚫어놨으면 아마 신용도 좋을 거고 매출도 무난하게 계속 낼 거예요. 그쵸? 그럼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았는데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MSC는 지금 5,100원 정도 하는 주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퍼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71이에요. 낮죠? 그 다음에 PBR도 1이 안 돼요. 퍼가 7.71이라는 거는 이 회사가 동등한 수준으로 수익을 내면 한 7.71년이면 그 시총만큼 그 수익 내는 거를 그만큼 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평균 퍼가 10 정도라고 보니까 낮은 편인 거죠. 그리고 PBR 같은 경우는 보통 청산 가치가 그거보다 낮냐 이런 걸 보통 판단할 때 쓰거든요. 자산 가치를. 그래서 1보다 낮으면 저평가됐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둘 다 보면 저평가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지 않은 스타일이에요. 그게 이유를 제가 뒤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우선 영업이익이랑 주가 차트를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2016년이나 2017년은 약간 뭐 소폭 매출이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폭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한 대충 뭐 5%에서 8%뭐 그쯤은 상승하는 것 같아요. 135억, 147억.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보통 식품 관련주니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가정 간편식이나 식품주가 뜰 거고, 그러면 얘네들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매출이 상승했어요. 적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제가 2020년 3분기까지의 실적이 92억이에요. 합쳐보니까. 그리고 아직 2020년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2019년 4분기 실적을 여기다가 붙여서 그래프로 그려본 거거든요. 이러면 작년이 147억이었는데 올해는 147억보다 낮을 거예요.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퍼가 7.7 정도 낮은데 물가 상승률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는다고 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실적주라서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만이 아니라 사실 식품 첨가물 시장으로 더 확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죠. 그 시장은 어떤지 보고 이 회사가 어떤지 판단하면 좋겠죠? 그래서 식품 첨가물 업체 생산 실적을 볼게요. 참고로 MSC는 그 식품 첨가물 업체 생산 실적만 보면 7위예요. 그러면 식품 첨가물 시장이 저평가돼서 매력적일 때 MSC다. 그러는데 사실 여기 4위를 보세요. 이 대상이라는 곳은 여기보다 높죠. 여기는 대상은 알고 모르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있을 텐데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미원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전에 7.7 정도라고 했잖아요, 퍼가. 근데 대상은 퍼가 6.23이에요. 더 낮아요. 얘도 PBR 1 미만이에요. 심지어 배당은 2.3이에요. 더 조건이 좋죠? 근데 식품 첨가물이 좋다고 생각했으면 저거라면 오히려 대상을 더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회사의 단점이 또 있어요. 유동 주식이 31%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주식을 100%로 봤을 때 대주주가 이제 68.47%를 갖고 있고 실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주식의 비율이 31.53%예요. 이 유동 가능한 주식 비율이 낮으면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다는 말이고, 이 말은 뭐겠어요? 실제 보면 12월 30일 날 5,100원이었는데 종가가 이때 하루 거래량이 한 39,500이거든요. 이 말은 두 개를 곱해보면 대충 2억이에요. 하루 사고 파는데 거래 대금이 2억 수준이에요. 생각보다 낮죠. 그래서 이렇게 그 물량이 적어서 이게 거래가 잘 안 일어나는 건데, 이런 경우는 단점이 또 있어요. 뒤에 좀 설명을 다시 품절주라고 이런 걸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여기 단점이 뭔지. 이제 보통 품절주라고 하면 아까처럼 실제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비율이 적은 거예요. 대주주가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어서 조금만 사실 펌핑을 하면 주식가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쉽게 가격을 장난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품절주로 유명한 회사 중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대주주 지분이 60%가 넘고 유동주식 비율이 39.47%예요. 여기는 MSC랑 비교하면 유동식 수도 얼추 비슷하고 유동 주식 비율은 오히려 더 MSC는 31.5%거든요. 53%. 근데 여기가 더 유동되는 주식도 높아요. 근데 여기를 품절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가끔 펌핑 오고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를 때 있어서 되게 재미 볼 수 있어요. 수익으로. 근데 이런 수익의 테마가 될 수는 있긴 한데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물론 이게 보면 옛날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품절주로 유명한 건 아닌데 2017년에 엄청나게 거의 주가가 배 정도 뛴 회사인데 여기가 조응이라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이제 식품 관련주인데 여기가 그 피자 치즈 같은 거 아시죠? 그런 치즈 같은 거로 유명한 회사인데 여기도 거래량이 되게 낮아요. 여긴 숫자도 훨씬 적죠. 가격이 높아서. 근데 여기도 되게 거래량이 낮고 그 업종도 비슷한 곳이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뛴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먼저 이 영업이익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뛰었어요. 10%가 11억일 텐데 그거보다 훨씬 올랐잖아요. 그럼 한 20%? 20% 정도 올랐나요? 영업이익이? 그 정도로 영업이익이 2017년 들면서 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오뚜기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거래량도 적으니까 한번 흐름을 타니까 이렇게 가격이 확 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결국 흘러내렸잖아요. 이 가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흘러내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약간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이게 약간 가격 장난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펌핑해서 수익을 낼 수는 있을 텐데, 이게 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증가하지만 뭐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오르고, 이래서 사실 저는 MSC를 추천드리기 어렵다고 봐요. 차트만 일단 봐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실적이랑 뭐 그런 걸 봤지만 차트만 볼게요. 그럼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10월 초에 거래량이 엄청 터지면서 오르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보면 이 떨어지는 차트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아주 크진 않았어요. 이 오른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 거래량 터진 거에 비해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아주 크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통 양봉 터진 거에서 한 3분의 1 진점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세력이 아직 안 떠났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한 번쯤 더 튈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추천드리지 않을 거예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미래 가치가 더 올라가서 이 주가가 롱런할 수 있느냐를 봐야지, 뭐 이런 약간 가격 장난질로 벌 수 있는 거는 좀 좋게 보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삐끗하면 수익 손실이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뭐 주봉을 보면 일단은 옛날에 코로나 때 이제 폭락하게 된 시점이 이때쯤이라면 이제 지금 여기서 떨어졌다가 그거를 이제 옛날 가격을 맞춰가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차트만 보면 한 번 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거래 가능한 주식 비율이 낮은 품절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세력이 장난질하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튀어올리게 하는 것도 내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꾸준히 상승을 하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올해 실적은 아까 대충 예상해 보니까 작년보다 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굳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식품 첨가물 관련 회사가 좋게 보면 오히려 같은 섹터의 미원이로 유명한 대상이랑 비교해 보면 얘가 더 매력적인데, 얘가 과연 왜 굳이 얘를 봐야 되는가, 그런 결론을 냈어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기업 종목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종목을 고르고, 그리고 이럴 때는 파는 게 좋겠다는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